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주민 보상안이며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등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를 마련하겠다며 공청회를 개최했는데요. 의견 수렴은커녕 찬반 주민 간의 고성만 오가며 공청회는 파행을 빚었고 주민 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했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공항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공청회를 당장 중단하라며 시위에 나선 겁니다. 공청회 시작이 늦어지자 이번엔 찬성 주민들이 제주도의 구상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자며 소리를 높여 항의합니다. 제2공항 찬반 측의 고성이 오가며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지만 제주도는 끝내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찬반 양측의 반발과 항의 속에 도민 의견 수렴은커녕 발표 내용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시작한 지 3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도민들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답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들을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청회가 파행으로 끝나자 찬반 주민 간의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하며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주민 갈등으로 비화됐습니다. 이런 반대에 부딪힐 것을 예상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반대에 부딪혔을 때 이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이렇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방적인 제2공항 찬성에 공청회를 여는 것은 사실 도민의 어떤 여론과도 맞지 않고 도지사로서 진정한 도민의 여론을 받을 수 있는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절차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할 제주도가 무리하게 공청회부터 개최하면서 도민들의 목소리도 듣지 못한 채 주민 간 갈등만 키우는 꼴이 됐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한 차례 더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2공항 건설에 있어 주변 자연보전지구와 철새 도래지에 미치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제2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활주로 위치 등 원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히고 다만 지하수 오염 가능성과 1,900여 가구의 소음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에 영향평가에 참여하지도 않은 시민단체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한 여호와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제주에서는 첫 선고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가족들의 격려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는 피고인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악수를 나눕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8명이 2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 무죄가 선고됐고 5명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대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제주에서 이뤄진 첫 판결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 다 같이 받은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법부의 시선이 이제 국제화에 맞춰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이런 입장도 잘 이해해 주신다는 것 같은. 재판부는 이들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랐다고 보이고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8명 전원에 대한 상고 여부를 이달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아직 11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 인권 침해 문제를 전담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가 설치됩니다.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 설립에 따른 직제안과 예산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연말쯤 제주 출장소가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인권사무소가 전남북과 제주 지역 등을 맡고 있어서 제주 지역 인권 침해 상담과 조사의 신속성이 떨어져 제주 출장소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주에서 이틀 연속 오존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제주 지역 오존 농도가 해마다 상승하는 데다 여름철 자외선도 점차 강해지면서 오존주의보 발효는 잦아질 전망입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5개 관측소에서 측정한 오존 농도. 어제 새벽 5시 제주시 연동의 농도가 주의보 기준인 0.12ppm을 훌쩍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외선도 없는 새벽 시간에 농도가 높아진 데다 최근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 점으로 미뤄 중국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과 일사량 그리고 낮은 풍향 이런 조건에서 광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오존이 생성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침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광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생성됐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외부에서 문제는 제주 지역 오존 농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4년 첫 관측 이후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난 25년 동안 0.01ppm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차량 증가와 여름철 자외선 지수까지 올라가면 주의보 발령은 잦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존 부분은 이제 하절기에 높아지는 경향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오존 주의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고농도로 다가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횟수가 잦아질 가능성은 좀 더 개연성은 더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존은 산화작용을 촉진해 피부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데 입자가 아닌 가스 성분이어서 미세먼지 마스크는 효과가 없고 산업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주가 더 이상 오존에서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라며 관련 대책이나 연구가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올여름 태풍 1개에서 3개 정도가 제주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여름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이번 여름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기온 변동이 크겠습니다. 강수량은 6월과 8월이 평년과 비슷하고 7월에는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평년과 비슷한 1개에서 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6월 후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전망됩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전남 고흥군이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귀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촌마을 주민들이 귀농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마을 발전 기금을 거두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점안면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전체 5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마을에는 현재 6가구가 귀농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는 이 마을에서는 언제부턴가 귀농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적잖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입동비라고 불리는 마을 발전 기금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외지인들이 귀촌을 하면 현재 마을 발전 기금으로 2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마을 원주민들은 마을 발전 기금이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귀농인들이 마을에 기금을 대야 마을 공동사업 등에 대한 권리를 갖고 마을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악에서 갖다 있으면서 개인들한테는 단돈 10원짜리를 안 걷습니다. 불악에서. 불악 운영에 나간 데 있어서. 그럼 모든 것이 갖다 이런 지금 광장 같은 것도 옛날에 전부 불악 돈으로 다 사서 드렸어요. 불악에서. 그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지만 귀농인들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금액 자체도 이해하고 수용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란 겁니다. 또 기금 자체를 강제 징수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규약이 있나 끼네 말을 못해. 규약이 없어요. 정해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돈을 어떻게 내라는 거, 정확히 200만 내라는 거, 법적인 그것도 없다. 공군 내 농촌 마을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군도 잇따라 민원이 제기되자 16개 읍면지역 515개 마을에 대한 마을 발전기금 징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 역할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최소한의 서로 간에 부담가 되지 않는 어떤 자율적인 사항을 좀 공고를 하고 싶습니다. 일부 지역민들은 이제라도 공군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상생의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구 정책, 인구 유입한다, 어떤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진짜 군수님도 진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마을 발전 기금을 두고 지역 농촌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귀농인들과 원주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 귀농 귀촌을 적극 장려하면서 인구 늘리기 시책에 집중하고 있는 공군의 또 하나의 단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때이른 폭염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시의 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연일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기온이 28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위 속에 오존도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를 기해 전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들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재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북부와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까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북부 26도, 서부 19도, 남부 23도, 동부 15도로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31도, 서부 24도, 남부 26도, 동부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현재 섬 지역은 19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5에서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의 기상 상황은 좋은 편입니다.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 소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오면서 잠시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도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인 지역구 주민 한 명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단순히 판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이버가 새롭게 변경한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 지역 언론을 배제하면서 지역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와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방송협의회 등은 어제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의 상업주의가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나아가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언론이 만든 뉴스는 물론 최초 보도와 특종 보도를 검색해 찾는 것도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언론사와 적극 협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 신청은 모두 750건으로 이 가운데 94%가 지가를 하향 조정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공시지가 심의 결과 13필지는 상향 조정, 264필지는 하향 조정됐으며 나머지 473필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제주 지역 가계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면서 15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도내 가계대출 잔액은 15조 5,2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50억 원이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거래량 감소와 정부 대출 규제로 5.6% 느는 데 그쳤지만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은 13%나 증가했습니다. 가칭 제주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5년간 운영하면 지방 예산 100억 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환경과 하수시설, 주차시설과 공영버스 등 4개 사업에 인원 1,082명으로 공단 설립해 운영하면 연평균 2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공단 설립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농어업인 회관에서 개최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